안녕하세요.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주를입니다. 여러분, 지난 진로 수업에서 게시판에 남겨진 글들을 읽고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만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서 세 분의 학생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느낀 점, 내 생각에 대학은 심화적 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나의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물론 봉사활동, 수상 경력 폐지 등으로 대입의 다양성은 축소되었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학습 능력에 따라 대학을 가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 등으로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스스로 그 대학에서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대입 개편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키워드 학습 능력. 주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에 임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학생입니다. 대입에 관해 잘 아는 것이 없어 뭔지 말 모르고 느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대입 개편안을 보면서 다른 학년과 비교를 해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학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반영되지 않는 점에서는 불리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 키워드 비교. 주제 비교가 된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생입니다. 대입 개편안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은 역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부분이었다. 대입 준비로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소개서라는데 일명 자기소설서 란 말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이제 봉사, 독서, 동아리까지 이런 건 고등학교까지만 취급해준다는 말로 느껴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교사 지도에 따른 봉사는 또 반영해준다는 게 좀 웃기긴 하다. 시키니까 하는 건 넣어주고 정말 자원하여 한 봉사는 취급해주지 않는다. 이게 참 혹시나 더 나를 알아줄까 라며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다. 내 입으로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알지만 내가 객관적으로는 담지 못했던 나의 노력을 담을 그릇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아 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 개편한 요약본에 쓰여 있듯이 고1은 더한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아직 독서, 봉사 등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위와 같은 우스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부로만 대학을 가기 힘든 사람은 이런 것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 미래에 갖기만 했던 고등학교 입학이, 대입이 가까워지는 것이 이번 진로 활동을 통해 머지 않았음을 느꼈다. 이젠 남일이 아닌데도 내 물음에 대한 답을 혼자서 찾지 못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키워드라 하면 남는 단어는 미반영뿐이다. 수능도 중요하고 대입도 중요하고 모든 게 하나같이 중요한 단어들의 나열로 보였지만 내겐 미반영이란 단어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에 꼭 이 글의 키워드가 아니라 해도 난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내 마음속의 주제는 과연 이 변화가 내게 득일까 였다.
이 주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아니라 나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다.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 투박하고 거친 문장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을 막 적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과제 제출, 과제 같은 딱딱한 느낌이라기보단 나를 찾는 활동이니 나의 생각 읽어보기, 아무튼 이런 활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진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글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친구들의 글에서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의 글에서 정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읽고 선생님이 느낀 마음, 그 마음의 키워드, 그 마음의 주제는 대박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대입 개편안을 읽고 느낀 마음과 그 마음의 키워드, 그리고 그 마음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대입 개편안을 읽고 찾은 키워드는 과세특입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 대입 개편안에서 중요한 점은 비교과 활동은 없어지고 교과 활동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과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 가세특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세특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이번 대입 개편안을 보면 비교과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소논문 기재 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부에 무엇을 선생님들이 적어줘야 될까요? 바로 가세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세특을 어떻게 하면 좋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 내신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평가에서 70점, 80점,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럼 그 점수를 보고 선생님이 가세특을 적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수행평가 활동을 보고 가세특을 적어 주실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세특을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행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수행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떠한 발표를 한 학생 손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잘 못해도 손을 들으셔서 자꾸 발표를 해 보셔야 됩니다. 조별 활동을 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제일 먼저 조장을 하겠다.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의 수행평가 활동을 아주 잘 이끌어 보겠다. 라고 친구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수행평가를 수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 평가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세특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교과 내신입니다. 자, 여러분 학생부에 비교과 활동들은 없어지고 교과 활동들만 남았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남았죠. 가세특과 교과 내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교과 내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전에 얘기한 수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이고, 1차, 2차 평가를 잘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수행평가는 얘기했으니까 우리 1차, 2차 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보는 1차, 2차 평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그 과목에서,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수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똑같은 단원을 가르치다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개념들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내시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1차, 2차 평가에 대한, 지필평가에 대한 힌트도 주시겠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학생부에 반영되는 교과 내신과 가세특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세특, 수행평가, 교과 내신을 잘 준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당연히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대학 입학? 자, 인서울, 스카이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세특 교과 내신을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가세특, 교과 내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정시에서 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 자, 교과 내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5과목입니다. 언어, 국어입니다. 수리, 수학입니다. 외국어, 영어입니다.
사탐, 한국사, 세계사, 일반사회 이런 과목들입니다. 가탐, 과학 과목들입니다. 생물, 물리,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러한 과학 과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과목을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 내신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당연히 여러분 이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읽고 그리고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자, 여러분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해서 이미지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느낀 점, 그 느낌의 키워드, 그 느낌의 주제를 만들어 주세요.